안녕하세요. 보험가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완납된 종신보험의 힘이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납된 종신보험의 힘 아주 강력한데 이 강력한 힘은 특히 노후, 은퇴 이후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완납의 의미 뭘까요? 자,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보험 납입 기간은 보통 20년 납, 10년 납, 15년 납 이렇게 많이 하시죠. 사망보험금 1억을 확정받기 위해서 나이대별로 다르지만 5천만원 전후의 보험료를 총 완납하게 돼요. 그거를 납입 기간을 n분의 1해서 월납하게 되는 거죠. 정해진 보험료를 내게 되면 약속한 사망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보험료를 납입 기간 10년 동안, 10년 납일 경우에 완납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최종 확정 짓는 겁니다. 이게 완납의 그냥 단순한 의미인데 오늘은 그 이면에 있는 해지 환급금이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이걸 표로 조금 더 쉽게 보면 우리는 종신보험을 자산 형성기, 가정을 이루고 나서 보통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자산 형성기, 확장기, 안정기, 승계기일 때 혹시나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유가족의 생활비, 그리고 자녀의 학자금, 자녀의 결혼자금, 집의 대출, 부채의 문제가 생기고요. 요즘에는 아파트값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상태라서 상속공제 5억 또는 10억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이 상속세 납부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모두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신보험은 초회보험료 딱 한 번만 내더라도 가입 즉시 사망을 보장을 합니다. 그쵸?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납입을 완료하고 나서죠. 자, 납입을 완료하고 나면 이 해지 환급금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처음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여기 완납이죠. 완납할 때까지는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볼 수가 있지만 완납 시점에는 거의 납입 원금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20년 납 기준이고 10년 납일 경우에는 납입 원금까지는 안 올라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금을 초과해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는 마찬가지죠. 자,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수수료 없이 중간에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단 인출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에서 인출한 돈은 빼고 지급하는 거죠. 결국에는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출을 했을 때 이 돈은 이자소득세 아니면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약관대출도 가능하고요. 중도인출은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요걸 활용해서 우리가 노후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로 보면 이거는 무해지도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기본형 보험이라는지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 납 기준으로 해지환급률 표입니다. 처음에 조기에 해지하면 이렇게 아직 원금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10년 납부가 끝나고 나니까 93.1%가 되네요. 추가 납입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5년이 더 흐르니까 이제 원금을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때쯤 되면 이제 우리 노후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우리가 노후에는 대표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필요로 하게 돼요. 이 노후 생활비는 부부의 생활비고요. 그리고 아내의 노후 생활비입니다. 물론 남편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남편이 먼저 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부부 생활비가 넉넉하면 괜찮은데 넉넉하지 않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50대 이상 노후 생활비 평균은 적정 생활비가 부부가 237만원이래요.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29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237만원 정도가 부부가 생활비로
써야 적정하다는 거예요. 개인은 145만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 국민연금을 월 평균 52만원밖에 수령을 안 하고 계십니다. 100만원 넘게 수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생활비를 우리가 뭘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느냐. 그쵸?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아이들은 다 자수성가해서 다 컸잖아요. 그때쯤 되면 사망보험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부부의 노후 생활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급할 때는 꺼내서 쓰는 겁니다. 물론 꺼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융통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급할 때는 해지환급금을 인출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출하더라도 나머지 해지환급금은 또 복리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거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의 노후 생활비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내의 노후 생활비.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내의 노후 생활비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남편이 사망할 때 그냥 사망하지 않아요. 의료비를 많이 쓰고 사망합니다. 그쵸?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 이 혼자 남겨진 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그냥 수령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받던, 그러니까 남편이 보통 일을 많이 하니까 일반적으로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을 배우자가 승계할 때에는 감액이 돼서 승계를 받는 거죠.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40%가 승계되고요. 10년에서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다면 50%밖에 승계를 못 받습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을 했어야 60%까지 승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금 받는 것도 50만원 언저리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40%에서 60%밖에 승계를 못 받으니까 아내의 노후 생활비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사망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노후 생활비라는 말은 남편이 먼저 사망한 거죠. 의료비도 굉장히 많이 썼을 겁니다. 사망하기 전에. 그러면 그 사망보험금에서 의료비 쓴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퉁치고 나머지 금액으로 아내가 또 남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쵸?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국민생명표입니다. 기대여명 평균 83.3세까지 사는 거고요. 남자는 80.3세, 여성은 86.3세, 6년 정도 평균적으로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거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서 의료비도 많이 쓸 거고요. 국민연금이 승계되는 게 4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국민연금 자체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을 남겨준다. 그리고 의료비를 어느 정도 그걸로 해소를 하고, 썼던 의료비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남겨진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에 보태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노후 의료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젊어서 안 써요. 거의 대부분 나이 들어서 60대 넘어서 거의 대부분의 의료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문제는 뭐냐면 실손 의료비가 이때 본격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실손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유지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게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장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능하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셔서 오래 유지하셔야 굉장히 많이 노후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비는 정말 오래 유지하는 데 큰 의미를 두셔야 돼요. 자, 이해가시죠? 자, 계속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상속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을 해놓고 사망을 했을 때 남은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이나
매각이나 급매로, 그쵸? 아니면 물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바로 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완납된 종신보험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해지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이 종신보험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을 뭐 사기꾼처럼 또는 수당률,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하고 똑같아요. 10만원짜리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10만원이나 똑같은 수수료율입니다. 사실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한다기보다 실제로 종신보험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가시되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납부가 끝난 다음에도 종신보험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조금 더 고려하시는, 신중하게 보험을 유지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